안녕하세요.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올리시는 영상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그동안 올려주신 영상들을 보며 또 아픈 마음으로 댓글 다는 분들의 사연을 접하며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홀로 아이 둘을 키워냈고 지금은 재혼을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굽이굽이 기막힌 일들도 많이 겪었지요. 첫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첫 남편은 누가 봐도 호감을 가질 만한 좋은 외모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모로 인해 모든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다정했고 찬사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저 또한 그의 그런 점을 사랑했고 그 다정함으로 가정을 잘 보살펴 줄 것을 기대하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다수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대하는 지극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주변의 여자들로 인해 마음 상해할 때면 자신의 마음은 결코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세심하게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인기 많은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으쓱함도 없었다고는 못하겠네요. 주위의 우려를 뒤로 하고 선택한 결혼은 2번의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접대를 주고받으며 업소 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부터 과한 유흥비에 해외 원정 골프까지 자신의 즐거움이 최우선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둘째 아들을 출산한 후였습니다. 결혼 전 다정했던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홀로 2아이 육아에 지쳐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일하는 아주머니까지 있는데 무엇이 힘드냐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홀로 사남매를 키우셨다며 고작 2 가지고 그것도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있는데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붙잡고 더 피곤하게 한다며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고 부기도 빠지지 않은 나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그 무너지던 마음과 비참함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남편은 그로부터 점점 더 무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가정에 마음을 붙이고 아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달라는 나를 점점 더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마치 학대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도우미 아주머니가 마음 상한 나를 위로하며 남자들은 여자 마음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니 애기 엄마가 마음 굳게 먹고 아이들 생각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연 많은 도우미 아주머니를 의지해 하소연하며 둘째 돌을 치르고 나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돌이라며 성대하게 잔치를 치를 때 손님들 앞에서 더없이 다정하고 완벽한 남편인 척 위선적인 그 사람을 보며 그간 내가 터무니없이 기대하던 것들을 모두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울고불고 매달릴수록 나를 더욱 함부로 대하게 허락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내 안에 남아있던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던 미련과 집착을 내어던지고서 저는 아이들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더 이상 애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어오든 나가든 신경조차 쓰지 않고 오직 아이들 육아를 위해 나의 모든 시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다행히도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두각을 나타내게 되자 남편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제법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도 친해지려 노력하고요. 그 즈음 남편이 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니 전세가 역전되는 짜릿함이 느껴졌고
지난날 내가 겪었던 치욕감을 그에게 되갚아주고 싶어졌습니다. 설상가상 그의 사업까지 어려워지며 고전하는 지경이 되자 나의 마음은 점점 모질어져 갔습니다. 약해지는 그의 모습과는 반대로 잘 자라주는 아이들과 나의 관계는 끈끈하고 견고했습니다. 뒤늦게 가정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허용해 줄 마음이 나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전하던 남편의 일이 정상으로 돌아오나 싶던 그때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카톡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통해 여보 당신하며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기폭제가 되어 이루 말로 표현 못할 험한 일들을 겪어내며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겪은 사춘기의 아이들 또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지요. 그간 아이들 뒷바라지만 해오던 나는 이혼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원수 같던 남편이었는데 막상 없어지니 아이들 데리고 망망대해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앞뒤 돌아볼 여력도 없이 그저 아이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치열하게 살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아이들이 독립해 나를 떠나갈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 덮쳐왔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철의 여인인 줄 알고 있는데 실상은 빈 껍데기처럼 버려진 기분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아이들에게 나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빠와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에 정신줄을 놓치고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말하더군요. 늙고 나약해진 아빠가 불쌍하다고. 그래도 자기들 아빠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느냐고. 그때 제가 느껴야 했던 온갖 감정들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버젓이 딴살림 차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 아이들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뭐든지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지만 아빠는 마음도 약하고 우리를 너무 그리워하면서도 볼 수 없었잖아. 그냥 얼굴만 보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았을까요? 아이들만 잘 자라주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많은 것을 바랬나 봅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나의 희생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랬던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람까지 피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 나의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남편의 바람은 아이들에게도 분노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연락을 두절해버린 나의 잘못을 그렇게 아이들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남편의 바람과 이혼으로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픈 현실 때문에 나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던 그때 투박하고 순박해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저 외로운 마음들이 서로 의지하고 남은 생 살자고 하기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쉬고 싶었고 지난 날들과 이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남편과는 너무도 다른 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최소한 여자 문제로는 속썩이지 않겠구나 하며 용기를 내어 재혼을 하였습니다. 탐탁치 않아 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이혼 7년 만에 재혼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지나오며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결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불확실성과 기대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재혼 생활을 하며 지난 나의 첫 결혼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더군요. 재혼 초기 혼란스럽던 시간을 지나오며 내가 알게 된 것들은 나의 첫 결혼에서 내가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것들은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강한 욕망에 의한 성급하고 무모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좁은 소견에 옳다고 밀어붙였던 많은 일들은 오늘날 회한이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이 예전과 다른 점은 지금은 내 앞에 펼쳐진 일들에 호들갑 떨지 않고 냉철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나의 삶이 평온하기 위해 어떤 처세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혼 남편의 실수들이 눈에 거슬릴 때면 내 마음이 상할 것을 염려하며 얼른 마음 단속을 하고 아이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어른 역할을 감당하며 나의 하루를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이 현재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결혼에 더욱 신중했더라면, 남편의 부족함에 조금만 더 너그러웠더라면, 그 남편이 가정에 마음을 쓰려고 할 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었더라면, 바람을 들킨 후 사죄하는 남편을 품어주었더라면, 이혼 후 아이들과의 왕래를 허락했더라면,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분노로 모두 놓쳐버리고 재혼 생활에서는 같은 잘못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나의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으며 부족한 채로인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측은지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내 삶이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들께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살이엔 당연한 나의 몫은 없었습니다. 나의 몫이 되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노력과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부부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잘 되어야만 하고 특히 내가 먼저 주어야 하는 관계라는 것도 이제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가능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훗날 후회될 일을 피하시고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마음을 넓히고 넓히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지켜지는 것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스럽게 여러분의 결혼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을날에 부족한 인생 선배가